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대 진입에 따른 그에 따른 부동산과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자 신문에 경제신문에 주요 핫 이슈 가장 큰 핫 이슈가 뭐냐면 대한민국도 이제 0%대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기에서 기준금리가 뭐 1.75, 1.5, 뭐 1.25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그래도 이름 붙었잖아요. 앞에 이름 붙었는데 지금 무려 얼마를 내려버렸죠? 0.5를 내려버린 것 같아요. 0.5가 뭐 적은 것 같은데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보면 이 0.5가 엄청 큰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통 0.25 이렇게 내리는 것 같은데 0.25 또 0.25 하면 0.5죠. 두 단계를 한 방에 그냥 내려버리고 추가로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금리를 아주 최대 폭으로 인하시키는 것은 지금 뭐 때문에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가 힘드는 것도 있는데 이미 경제가 힘들었다라는 것에 코로나가 그것을 증명을 시켜줬죠.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개박살 난 상황인데 경제가 엉망진창이죠. 지금 그것에 따라서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춤에 따라서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이 지나면 또는 뭐 10년이나 20년 그쯤 되면은 금리가 0%대에 진입하거나 마이너스가 유럽 같은 게 마이너스가 뭐 되죠?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0%대만 진입해도 은행에서는 금리를 주는 게 아니라 뭘 하죠? 이제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1억을 맡기면 그렇죠. 보관료를 내놓으라고 그러겠죠. 보관료. 뭐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임시금통이 들어 0.5% 인하.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는 하는 기준금리 인하 사상 최저 연 0.75, 연 0.75가 지금 되어졌고요. 미국이 일시적으로 더 높았다가 지금 미국이 더 아래로 더 내려갔네요. 0.25, 미국은 0.25까지. 미 제로금리에도 웃지 못할 글로벌 증시 뭐 이렇게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기업 달러 가뭄, 외환 유동성의 경고 등 뭐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그다음에 0%대 금리로 긴급 위기 처방 약발 받을까 하는 12년 만에 임시 금통위 개최해서 금리 사상 첫 0.75% 처음 들어온 거예요. 통화정책 효과 극대화 이후에 코로나 관련 추가 경정 예산, 국회 통과 하루 앞두고 인하, 미 연준 파격 금리 인하도 영향, 전문가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듯 경제 상황 지금보다 더 나빠져도 추가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양적 완화 카드 꺼낼 수도 뭐 이렇게 잡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FED B컷도 기준금리 1% 인하 약발 안 먹혀 미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5%로 추락할 수도 뭐 이렇게 좀 나와졌습니다. 지금 다들 코로나 때문에 아주 모든 물동량이 정지돼 버리고 있죠. 그 다음에 3저 기저질환 않는 한경제 쇼크 줄어서 안충 장치가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달러 공급망 경상 흑자 급감, 외환 보유액 충분치 않다 뭐 이렇게 잡혀졌고요. 지금 경제가 그 다음에 SK 롯데 하나 코로나 직격탄 영업 전망치 30-40% 급감, SK 현대차 하나 삼성 롯데 포스코 LG 현대차 적자 전환 쭈루룩 뭐 나왔습니다. 무디스 하나생명 선보도 신용 강등 검토 대상이 올랐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경제신문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은 금리 0.5% 인하 첫 제로금리 시대.
미 연준 1% 인하 뒤에 이어 한은도 역대 세 번째 임시 금통이 이렇게 했고요. 미 연준, 일본은행 ETF 매입 늘려 유동성 공급 전 세계 돈 풀기 가속. 그다음에 정부는 수조 원대 증시 안정펀드를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식당도 한복집도 우린 살고 싶다 해서 코로나 이후 식당 고객 감소율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6%, 4주 후 마이너스 32%, 5주 후 마이너스 59%, 6주 후 마이너스 65.8%, 골목경제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다. 자, 일요일 밤 1% 전례 없는 인하 미 연준도 다급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일본은 138조 원 풀어 증시 떠받치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돈 풀기, 미 연준 기준금리 0.5포인트 기습 인하,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유럽연합 250억 유로 공급 발표, 영란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미 30억 파운드, 300억 파운드 자금 투입, 이탈리아 250억 유로 긴급자금 계획 발표, 유럽 중앙은행 1200억 유로 춘자산 매입 확대, 스페인 180억 유로 긴급자금 계획 발표, 중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및 5,500억 위안 유동성 공급, EU 3,370억 유로 저금 지원 추가 발표,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추가 인하 및 100억 캐나다 달러 투입, 15일에는 미 연준 기준금리 1포인트 추가 인하 및 7천억 달러 양적 완화, 16일 일본은행 ETF 매입액 연간 12조 엔으로 확대. 하한은 금리 인하 0.0%대 기준금리 막차 올라탄 한국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자, 사태 인식도 경기 대책도 모두 미보다 한 발 늦은 한. 자, 한국 경제팀 코로나19 대응 비교해왔더니 경기 인식, 코로나19 확산 한 달 후 그린북 경기 개선 흐름, 생산 투자 소비 증가 시에 이어져 이렇게 말했는데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후 한 달 후 베이지북 코로나19는 잠재적 위험, 공급망 문제로 제조업 생산 중단 우려. 그 다음에 한국은 세금 감면, 착한 임대인 보조용 소득법인세 감면, 미국은 전면적인 근로소득세 감면, 자, 금리 인하,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3월 임시 금통위 개최 지연, 15일 현지 1포인트 파격 인하 이렇게 잡혀졌고요. 미 재료금리에도 아시아 증시 일제히 폭락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글로벌 펀드에 나타난 전방위적 자금 유출, 주식 선진국 마이너스 20%, 신흥국 주식 마이너스 26%, 선진국 채권 마이너스 189, 채권 마이너스 69, 억 달러. 프로테이주가 아니고 억 달러네요. 억 달러. 네, 하여튼 이런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 계약대 고강력 평가 고3 수시 일정 줄 차질 여기 계속 나오네요. 단돈 100만 원이 궁에 급한 한 푼 꺼달라. 친동생 같은 직원에 보름만 쉬면 안 될까? 사장님은 울었다. 숨막힌 자영업자. 자고 나면 역가게 휴점. 하루 1만 원 벌면 다행. 이런 좀 부정적인 뉴스가 좀 도배를 하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코로나로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가 아주 다들 0%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봐보면은 부동산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생각은 각각 자유예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면 뭐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널뛰기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에 내가 직업이 잘리기도 하고 내가 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경매도 물건도 많이 쏟아질 거고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면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완전히 폭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예측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금리가 0%대로 진입했다는 것은 거꾸로
내가 돈을 벌기는 힘들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가 완전 줄어간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IMF 때를 봐요. IMF 때 없고 힘들었고 하신 분들은 그 부동산을 헐값에 내놓지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헐값에 주잖아요. 지금도 지금 있으신 분들은 헐값에 주시려고 허심탄탄 노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든지 파산 나지 않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부채가 한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기준금리 이렇게 인하되면 어떻게 되겠까요? 대출 이자가 엄청 줄겠죠. 엄청. 물론 이제 은행은 실질금리는 좀 늦게 반영하는 것은 있겠지만 어쨌든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하시키면 당장에 몇 개월은 지금 이제 경제가 힘드니까 뭐 자영업이 망했고 중소기업이 망하고 대기업이 매출이 줄고 그다음에 정리해고하고 직원 자르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거기서 파산되는 사람들 뭐 한 사람도 있을 건데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쩐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난 금리를 왕창 풀어놓은 6개월 후나 1년 후에는 1년 후가 더 된 이후에는 어떻다? 부동산 가격이 더 튀어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꼭 저거 맞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고 나면 지금 당장에는 이제 힘들어서 경제가 힘드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 아니에요? 정부 자체가 살아나라고 경제가. 근데 어찌 됐든 이게 1년 이상 이후에는 이게 정리가 되더라 이거죠. 망할 사람 망하고 또 주워 올 사람 주워 오고 더 많이 돈 벌 사람 돈 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거 인구수하고 부동산하고는 아무런 물론 단기적으로는 인구수가 부동산하고 상관관계인데 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5년 10년 가버리면 있잖아요. 이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니 파워 그래 그렇죠. 돈의 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중에 돈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버릴 거란 말이죠. 국가가 펀드를 통해서 풀어버리고 세금 동원해서 풀어버리고 기준금리 인하해서 한은행과 일반은행의 신용창조로 풀어버리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달라붙는다고요? 어디에? 땅에 달라붙어요. 땅에. 건물에 달라붙지 않고 땅에. 근데 우리가 보통 봐보면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나 공장은 항상 여러분들은 이게 눈에 땅은 내가 밟고 있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서 있는 공장이나 건물만 보여서 아파트가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뭐가 가격이 오른다고요? 예, 그렇죠. 아파트가 보유한 땅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저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물론 힘들어요. 물론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된다면 처분을 해야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막아서 지금 이 시기에 이 힘든 상황에 부동산을 내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헐값에 내놓지 말아라. 이거 조금만 참으면 한 1, 2년만 좀 1, 2, 3년만 좀 맞추면 버티면 가격은 더 튀어오를 것이라고 저는 봐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지금이 막 이게 이걸 보면 어떠냐면 내가 배를 타고 가고 있어. 배를 타고 가고 있으면 앞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출렁이는 파도에 내가 빠져 죽을 것 같아. 근데 고개를 쳐들고 멀리 이렇게 바라보며 뭐냐면 뭐 한다? 바다는 잔잔하다. 바다는 잔잔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라 제가 공인중개사도 하고 투잡으로 삼성화재 설계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삼성생명 코드도 뺄 거고요. 삼성카드 모집인도 하고 있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밤에는 알바도 또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되냐 500만 원 이상을 벌려고
지금 불경기다 보니까 지금 여기 신문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망해 나간 사람들이 뭐한다? 많다. 그러나 망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뭐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버텨낼 수만 있으면 그 금액은 더 커질 것이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도 대출이 한 1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삶이 너무 좀 피폐해지는 뭔가는 좀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서 파산되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많이 벌 거고, 파산된다면 제가 쫄딱 거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분의 길을 가시는 것이 답이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건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해서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